자, 해볼게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발전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발전반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제일 욕심이 많고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수투 선생님 저 별로 안 해봤는데 발전반에 있어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최소한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여기 지금 거의 95% 이상인데 충분히 따라올 만 하니까 여기서 좀 열심히 노력해서 그 틀을 좀 깼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기 중에는 아시다시피 공수투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까지. 그게 6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6번 동안은 이중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중진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 1교시는 저랑 평면좌표부터 도형 파트 나가고요. 2교시는 집합부터 나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6번 정도는 평면좌표와 집합, 도형 파트랑 집합이 동시에 나가고요. 방학 땅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대수 배워야겠죠. 방학 중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중진도는 이중진도 맞지만 공수투랑 대수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저 주 5일반으로 빠집니다. 그럼 주 5일반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제 공수2 같은 경우는 그냥 전범위를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수는 지수, 로그, 수열 이렇게 3개 단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 크게 발전반이 방학 끝났을 때 와, 나 그래도 공수2 한 바퀴 정도 정말 잘 돌렸고, 대수도 제일 쉬운 단원이죠. 지수, 로그, 수열이. 거기 단원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겨울방학에 이제 대수에서 삼각함수에 조금 올인해가지고 삼각함수까지 완벽하게 하면 이제 대수는 어느 정도 잡힌 채로 이제 2학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만약에 특강은 이제 기하 있죠. 기하. 자기 여기서 기하 선택하시는 분들은 잘 선택하세요. 왜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 자체가.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64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한 220명 정도 신청했어요. 현재 2학년 아이들은. 그래서 220명에서 10%니까 22등까지가 1등급이다라고 보면 되고, 교재는 센이었어요. 센, 학교 부교재. 교과서가 없어요. 그냥 센으로만 나가요. 학교 수업도. 센에다가 센 B단계, C단계 나가고요. 학교 시험은 오로지 C단계로만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학교 시험 문제의 한 90%가 다 C단계였고 나머지가 다 B단계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기하 선택하신 분들은 빠르면 여름방학, 늦어도 당연히 겨울방학에 무조건 한 바퀴는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한번 우리 평면좌표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발전반이어도요, 여러분들 다 까먹었다는 전제하에 꼼꼼하게 나가고 숙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야지 수업이 어렵다라고는 느끼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원체 평면좌표부터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0쪽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거둘게요. 자, 한번 가보십시다. 평면좌표입니다. 블랙라벨이요. 더 개념, 블랙라벨. 요걸로 개념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평면좌표 첫 단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건 1D랑 2D예요. 3D는 언제부터 배우죠? 기하부터 배운다고 보면 돼. 기하에서 우린 3D를 배우고요. 우리가 1학년 공수2에서는 1D랑 2D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D가 뭐예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직선입니다. 늘 X축만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 2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과 Y축이 다 공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기하 과정에서 3D 배우면 X축, Y축, Z축까지 배우는 이제 공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만 배우는 거니까 이건 잠깐 신경 끄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수직선과 평면좌표 1D와 2D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은 벌써 공수1에서 많이 다뤄줬듯이 가운데가 0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X축에서 어떤 좌표를 A, 어떤 X축에서 어떤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바로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공수2의 첫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0을 잡았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A가 플러스 1쪽일 거니까 X, B가 왼쪽이니까 Y라고 두시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저는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했으니까 X가 양수야, 이쪽이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으니까 Y는 음수야 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안 알려주고 그냥 말로 나올 수도 있어. A, X, B, Y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겨.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 놓고 얘네 둘이 사이 거리 좀 구해줘 라고 나올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거리라는 건 앞글자 distance의 D자를 따와서 이제부터는 거리는 다 D라고 나타냅니다. 근데 그럼 저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는 게 제일 좋아. 왜? 실질적으로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마3이라고 하면 얘 사이 간격은 6인데 그 6 자체가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둘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우린 그냥 맘 편하니 결국 빼라. 하지만 걔가 양수면 그대로 말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말하는 절대값을 붙여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예시 잡으면 A가 4고 B가 마이너스 5래. 몰라요 선생님. 아직은 전 누가 만약에 양수인지 모른다면 그냥 마이너스 5에서 4를 빼고 혹시 걔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 붙여서 9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요 첫 번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2D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제 이게 2D로 오면 X축과 Y축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A라는 점이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진 어떤 좌표로 나오고 B좌표도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진 좌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놨을 때 한번 요 사이 간격 좀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학원에서 배웠다고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있더라고.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거리를 구하는 데는 뭐가 쓰이죠? 피타고라스가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결국 이 좌표는 이 놈의 Y좌표랑 똑같고 요 놈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X2, Y1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를 C라고 둔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의 거리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서 AC 거리의 제곱 더하기 BC 사이 거리의 제곱과 똑같지 않냐. 그래서 한번 AC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얘와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X2에서 X1을 뺀 거를 제곱한 거고 BC 사이 간격은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빼면 되지 않냐. 그래서 Y2에서 Y1을 뺀 거를 제곱한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리 구하고 싶으니까 양쪽에 루트를 씌워줘 버리면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루트 바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똑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과 똑같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지 말고 x 증가량의 차이, x 증가량이죠 요게. x 증가량의 제곱 더하기 y 증가량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거리는 루트를 씌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2D로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 그 한 걸음 더의 별표 100만 개 치세요. 11쪽에. 이거 무조건 2대 보고 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취라는 뜻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취의 방정식. 자, 이 자취라는 게 뭐죠? 자취. 그치. 우리가 발자국을 남기면서 가면 뭐라고 불러? 발자취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자취는 자취인데 그것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어. 그 말 뜻은 뭐냐면 그 자취를 이었을 때는 아직은 무슨 식이 나올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자취의 방정식은 첫 번째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딥하게 들어가면 기하 가면 2차 곡선도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점들을 막 모아봤더니 직선이 나오거나 어떤 점들을 막 모아봤더니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 시간에 배울 텐데 기하 시간에는 우리 쌍곡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탄생하냐면 여기에 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점과 이 준선, 이 점과 이 초점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준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와 이 점부터 이 초점까지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요렇게 항상 이 거리는 똑같아요. 여기에 있었다면 요 거리, 요 거리.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떤 점을 찾고 그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 이 거리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게 이렇게 점이 찍히더라. 그랬더니 그 점을 이어보면 포물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2차 곡선. 근데 이건 지금 기하 단원이니까 직선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직선에서는 이런 거야. 내가 여기에 A점을 하나 줬어. 그리고 여기에 B점을 하나 줬어. 그래 놓고 내가 어떤 P점을 아무데나 잡을 거야. 이렇게.
근데 저렇게 아무데나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AP 거리랑 BP 거리가 같게 되는 P점을 한번 골라보자 이거야. 그럼 지민아 저 점은 성립해 안 해? 안 하겠지. 왜? 지금 딱 봐도 누가 더 길어? BP가 더 길거든.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 말고 AP 거리와 BP 거리가 같을 때를 한번 만족시키는 P점을 찾아볼까라는 거야. 그럼 한번 대충 작았다가 한번 찍어봤어. 요 정도 거리랑요, 한 요 정도 거리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P점을 잡아요. 그리고 한 요 정도 거리랑 요 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 거리들이 다 똑같아. 그리고 요걸 딱 이었을 때 중간. 요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요쪽에. 그리고 좀 더 멀리 갔어. 요 점. 그랬을 때 이 점들을 한번 다 이어보자 이거야. 왜? 점들은 정말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딱 이어봤더니 바로 그게 하나의 직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색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좌치의 방정식 중에 직선의 좌치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얘는 직선의 좌치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게 직선뿐만 아니라 원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우리 원방에서 배울 텐데 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자 이름을 딴 원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면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이게 이번엔 1대1이 아니라 M 대 N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들을 이어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원은 원인데 얘는 좀 이런 M 대 N으로 된 비율을 유지하는 점의 좌치다. 그래서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원방에서 배울 거고 이건 기하에서 배울 거고 이거는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좌치라는 거는 이 점들의 모임을 내가 찍어볼 텐데 그 점들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라고 하면 대충 선생님 이거 작았다가 대고 이렇게 찍어보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질을 이용하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A가 1,1이다. 근데 B는 4,2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P 거리와 BP 거리가 같게 되는 점의 좌치의 방정식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우린 머릿속에서 어때요? 1,1은 대략 정도로 한 요 정도에 있네요, 선생님. 그리고 4,2면 한 대략 정도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 A점과 요 B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대충 같은 거리만큼 한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점 찍고, 한 요 정도 절반이니까 여기 점 찍고, 한 요 정도 있을 거니까 점 찍고. 선생님 그러면 이 점들을 무수히 모으면 요런 직선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럼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대략 짐작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 진짜 이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보자고. 그럼 우리 휘찬아, 루트 AP를 거리를 구할 건데 P점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P점을 뭐라고 둘 거냐면 X,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휘찬아 시작해 볼까? AP 거리 한번 찾아볼래? 뭐 나오지? X-1의 제곱 더하기 그것은 BP 거리도 구해볼까? BP는? X-4의 제곱 더하기 자,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양쪽 제곱해서 루트 좀 없애볼게요. 없앴어. 자, 혹시 암산 가능한가요? 요게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죠. 그럼 이제 1차식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넘어오면 플러스 2Y, 1, 2, 4, 여기 이고 16에다가 4가 있으니까 없어지네요. 2. 그럼 20인데 넘어오면 뭐가 나요? 마이너스 18은 0. 쓰고 봤더니 딱 어때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실제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얘들아 봐봐. 내가 대략 짐작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도 기울기가 뭐 나왔어? 음수 나왔지. 그러니까 실제로도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점들의 좌치를 바로 얘라고 답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저 요거 하나만 또 물어보면 안 돼요? 혹시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요걸 또 나중에 가면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 나름 직방을 배우신 분들은 뭐냐면 선생님 그럼 결국 이 점들을 막 이어보면 어느 순간 요 AB 이 AB 거리랑 정확하게 반반으로 지나가는 점도 지나가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거리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 요 점은 A점과 B점의 무슨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중점.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을 M값이라고 두면 중점이 몇 컴마 몇 나오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5 컴마
이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신기한 게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을까? 수직 관계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저는 만약에 나중에 직방까지 배우면 얘 기울기 뭐 나오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3분의 1이야. 그럼 얘 기울기가 3분의 1인데 수직이면 혹시 기억나세요? 선행하신 분들? 기울기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마이너스 3 나왔죠. 그리고 한번 여기다 2분의 5 넣어볼까요? 휘찬아 여기다 2분의 5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5. 2분의 18 더하면 2분의 3. 2분의 5, 2분의 3 지나죠. 그래서 얘가 수직 2등분 조건으로도 자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 저 이 방식 안 쓸래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이 직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지만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걸 보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직선이다, 원이다, 포물선이다, 2차곡선이다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거 보자마자 직선이야 누군가 알려주면 그래 이거 수직 이등분선 이용하지 이게 아니라 애들이 이거 보고 이걸 했는데 갑자기 뒤에 자체 방정식 구하래. 그럼 애들 당황합니다. 자체 방정식 자체가 애들이 조금 겁나는 문장 중에 하나다 보니까 왜? 문제에서 안 줘요. 이게 직선으로 나올지 원으로 나올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일단 점 주고 거리가 같은 점들에 왜냐면 나중에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 가계이등분선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더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걸음 더 보면 자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바로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AP와 BP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양은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똑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는 개념 문제는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갈 거냐면 요거 한번 가볼까? 아니야. 요거 안 할게. 저기 유형 7번 가볼게요. 유형 7번. 16쪽입니다. 자, 요건 대표 문제만 한번 저 혼자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유형 7번 읽어보시면 A, B 점 2개 줘놓고 문제가 이렇게 2개 나오는데요. 학교 시험은 1번 안 냅니다. 이대부고는. 이대부고는 늘 뭐 내냐면요. 2번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고 하거나 아니면 12번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외심, 내심에 관련된 문제를 줘버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밑에 있는 10번에 2번을 풀 겁니다. 자, 10번에 2번 한번 가볼게. 자, 10번에 2번 보시면 자, A는 4,3 그리고 B는 -2,3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가 뭐라고 줬냐면 나 위에 아무거나 한 점 잡을 거야. 근데 그 점이 있잖아. 사실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2x, -2 위에 있어. 위의 점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수투 배우는 이상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항상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수학에서 위의 점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되죠? 두 글자? 대입입니다. 위의 점 문제가 나왔는데 대입하지 않고 풀면 이게 식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대입해서 풀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무슨 뜻이냐? 요 위에 점 하나가 있대. 근데 그걸 Q라고 할 건데 Q점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A, 라고 놨어. 그럼 어떤 친구는 Q를 A, B라고 두겠지만 위의 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최소한 이 A점을 대입한 Y는 -2A, -2가 바로 Y좌표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왜? 우리 수학에서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모르는 문자가 2개면 식도 2개 나와야 돼. 근데 모르는 문자가 하나인데 식이 하나 또는 2개 나오면 완전 땡큐잖아. 그러니까 이걸 A, B라고 두기보다는 A점을 대입해서 Y좌표를 두면 이제 거리 구할 수 있더라. 뭐 AQ와 BQ 길이가 같대요. 그럼 갑자기 이 문제는 뭐로 바뀌어요? 이런 자체 방정식은 아니고 그 좌표를 찾아달랬으니까 이 A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 어차피 제곱할 게 얘들아 루트 없애기 위해서 A-4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저기 빼면 -2A -5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A를 찾으면 정답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선생님 근데 여기서 얘가 A에 관한 이 차식이 나오면 A 좌표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서는 난이도 하 문제는 그냥 여기서 바로 A 값이 구해져요. 그것도 심지어 1개.
근데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내요. 왜? 한 개 나오는 거 왜 내? 뭐하러 내? 왜냐면 얘는 지금 4a제곱에 a제곱, a제곱에 4a제곱이니까 양쪽이 2차 계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져서 1차밖에 안 나오니까 답이 한 개지만 학교 시험은 꼭 얘가 2개 나오게 합니다.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개가 나오면 저는 어떤 것을 답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럼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 읽어보면 꼭 마지막에 무슨 문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단 Q좌표는 3, 4분면 위의 점이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3, 4분면이면 X좌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 Y좌표도 음수 나와야 돼요. 아, 그럼 결국 여기서 A 값이 나오면 Q좌표의 X 값은 음수여야 되니까 A도 음수를 고르고 그거에 대한 값을 넣었을 때 Y좌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도 음수가 나오는 걸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면좌표는 마지막에 꼭 단 해놓고 나오는 것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오랜만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이렇게 4개가 나오거든요. 수심은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는 수심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부고가 특히 그런 과정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수심 처음 들어본다 손. 물 깊이 말고요. 죽인다 진짜 수심. 물 깊이 아니야. 자,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첫 번째 이제 외심부터 한번 해볼게요. 외자가 무슨 외자죠? 심은 중심. 바깥에 있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 하나 이쁜 거 그리고 요 안에 삼각형을 넣었을 때, 자, 사실 이 삼각형도 또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요? 3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뭐? 예각 삼각형. 두 번째 둔각 삼각형. 세 번째 직각 삼각형. 그럼 이게 사실 이 하나의 그림에 다 오버랩해서 그릴게. 얘가 일단 직각 삼각형이죠. 그리고 둔각 삼각형 그릴게요. 자, 그럼 아시다시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삼각형이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외심의 성질은 다 공통점으로 똑같이 작용됩니다. 근데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 외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예각 삼각형일 경우에는 원의 중심은 당연히 삼각형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래서 내부에 점 찍으면 돼요. 얘가 내심의, 예각 삼각형의 외심이다. 자, 직각 삼각형은 벌써 티가 나죠? 어디 있어요? 그치, 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에, 중점에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둔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다? 삼각형 밖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 지금 세 삼각형을 다 오버랩해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다 그려볼게. 요거, 그리고 요거. 지금 좀 오버랩해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외심의 성질 첫 번째는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각 꼭지점.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거리가 같다. 근데 그게 뭐로 같다? 바로 외심의 반지름으로 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흰 색깔 길이들은 모두 다 뭐다? 반지름으로 똑같더라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모든 삼각형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예각 삼각형을 많이 예를 들죠. 예각 삼각형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선을 그으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 반지름이라 그랬고, 그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으로 다 수선해봐를 한번 내려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럼 수선해봐 내리면 어떤 특징이 있죠? 수선해봐를 내렸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에 서야 되냐? 외심하고 내심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요 그림 좀 이쁘게 다시 그려줄게. 예각 삼각형만 요렇게 있고요. 선생님 요렇게 예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외심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요렇게 수선은 아니고 반지름 그었고, 여기서 지금 수선의 발을 그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외심하고 내심의 성질은 선생님 어디가 서로 삼각형끼리 합동이에요? 요걸 많이 헷갈리지. 근데 아시다시피 요 두 개가 합동, 요 두 개가 합동, 요 두 개가 합동.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지민아? 그치, 얘는 뭐로 같고요? 반지름으로 똑같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뭡니까? 두 변이 같을 때 그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조건 수직
2등분 된다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여기가 S면 여기는 S, 여기가 A면 여기가 A, 여기가 P면 여기가 P. 서로 요 삼각형끼리 합동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외심 배웠으니까 내심도 한번 가볼까요? 내심. 잘 봐주세요. 자기 도형 약하신 분들, 내심하고 외심은 언제 또 나오냐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단원 삼각법칙에 또 나옵니다. 아셨죠? 자, 내심 한번 가볼게요. 내심은 일단 삼각형부터 그릴게요. 이런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이쁜 원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안내자 써가지고 안쪽에 있는 원의 중심을 바로 우리가 내심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지.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각 변의 수직으로 그었을 때 얘는 다 뭐라고 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길이를 다 그어보자. 그랬을 때는 어디끼리 합동이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 각도끼리 서로 합동이더라.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여기가 C면 여기가 C더라.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똑같고, 이렇게 각도가 똑같고, 이렇게 각도가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걸 꼭 각을 뭐 한 것 같아요? 2등분한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배우죠? 각의 2등분선 법칙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각을 2등분했을 때는 그게 내심에서 온 거고, 바로 각 2등분선 규칙 때문에 요거 대 요거는 요거와 요거가 똑같구나라는 것도 나중에 찾게 될 겁니다. 얘를 수직으로 그냥 연장선을 그었을 때 요건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이게 내심의 성질이고 우리는 이거를 I라고 합니다. 외심은 항상 O라고 많이 나타내요. 아웃 인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혹시 무게중심은 어떻게 탄생하죠 여러분들?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고3 돼서도. 자,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탄생해요?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선을 이어요.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선을 이어요.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편의 중점으로 선을 이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요 교점, 요것을 우리가 바로 무게중심이고, 그걸 우리가 바로 G라고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무게중심도 결국엔 어떤 성질이 있죠? 바로 2대 1, 2대 1, 2대 1 요런 규칙 B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가면 어디서 나올까? 수학자 이름을 딴 건데, 항상 애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각이등분선이랑 아이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바로 또 수학자 이름을 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죠. 중선, 가운데 중자의 선입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가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게 바로 요 파란 색깔 있죠? 요걸 바로 파푸스의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이따 배울 테지만 미리 알려드리면, 얘가 ABC고 요걸 M값이라고 했을 때 혹시 파푸스의 중선 정리 공식이 기억나세요? 뭐죠? 기억나시는 분 한번 읊어보세요. 저런. 가볼까? 바로 AB 거리의 제곱 더하기, 기억 안 나요? AC 거리의 제곱은 AM 거리의 제곱 더하기 BM 거리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라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죠. 다시 한 번 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와 같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전 BM 대신에 MC 써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길이를 뜻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쓰나 이 길이를 쓰나 똑같더라라는 거지. 각의 이등분도 한번 가볼까요? 각의 이등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 ABC라고 잡았어. 만약에 요걸 2등분했대. 요렇게 연장선 그었어. 그랬을 때 우리 요거를 D라고 잡을까요? 혹시 각의 이등분선 법칙 뭐죠? 뭐 대 뭐는? AB 대 AC는 누구와 같다? BD 대 CD와 길이가 똑같더라.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요, 실제로 이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요, 대부분 이 넷 중에 하나 구하라고 무조건 나와요. 넷 중에 하나. 근데 각이등분선은요, 이거 딱 보면 애들 뭘 쓸 것 같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라고 해서 얘도 길이 구하라는 줄 알고 길이 구하거든요. 이 문제는요, 한 1억 문제 풀어야 한 문제만 길이 구하라고 해요. 한 문제만.
정말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나머지 1억 문제 중에 나머지 문제는 다 뭐 구하라고 하냐면 이 D 좌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애들 갑자기 오해해요. 아, 선생님 뭐가 어려워요? A 좌표가 A, B라고 주고 얘를 C, D라고 주고 얘를 E, F라고 주면 선생님 요 D 좌표요? 저 요거 P, Q라고 둔 다음에 A, B 거리 구하고요. AC 거리 구하고요. BD 거리 구하고요. CD 거리 구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좀 이따가 배울 테지만 무슨 점?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알아만 두세요. 아, 내심에서는 가계이등분선 규칙이 나오고 무게중심에서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 뜬금없이 삼각형 문제 주고요. 요거 하나 던져줘요. G. 그럼 애들이 이게 무게중심인 걸 알았다 보니까 무게중심에만 꽂혀서 문제를 풀어요. 2대1. 그 다음에 뭐지? 중선 정리. 그 중선 정리를 아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나름 발전반이면 무슨 생각하자? 내심이면 가계이등분선, 무게중심이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파생된 단원이구나, 파생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4번째. 졸면 안 돼요. 졸면 재수예요. 수심입니다. 수심. 물의 깊이 아니죠? 우리 수심은 제가 중앙여고 2학년이 이번에 시험을 냈어요. 중앙여고. 중앙여고는 아시다시피 그 수능 특강이 부교재거든요. 학원.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중앙여고를 하고 있잖아. 걔네들은 너네들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대부고 2학년은 저리 가랍니다. 왜냐면 중앙여고 그 수학 평균이 몇 점인지 아세요? 네, 41점인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 서술형이 있거든요. 서술형 채점 기준이요. 정말 까다로워요. 내가 정말 후한 사람이었어. 우리 진중모 볼 때 제가 서술형 채점하거든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정말 쓸데없는 말 안 쓰면 웬만하면 한 1, 2점만 깠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25점이에요. 중앙여고가. 물어볼게요. 선생님 우리 학원에 10명 다녀요. 10명 중에 7명이 1등급이거든요. 그럼 그 7명 1등급 서술형 25점 중에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제일 잘 보내. 13점. 걔가 전교 딱 지금 2등입니다. 13점. 15점. 아, 너무 후한데요? 일단 이렇게 알려줄게. 중앙여고 통틀어서 그 걔네가 171명이 있거든요. 171명 중에서 제일 서술형 점수 높은 학생이 6점이었어요. 6점이요. 6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딱 왔는데 정오표를 받았는데 제일 잘 받은 애가 3점인 거야. 3점. 그리고 다 2점이었어요. 올.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거의 서술형 갖다가 등급컷이 다 나와버려요. 25점 중에 제일 자주 한 명 있대요. 딱 한 명만 6점 받았고 나머지는 다 2점 아니면 3점이라고 하더라고. 얘네들은 답만 맞추면 1점을 줘요. 답만 찍어서 맞추면. 세 문제고 25점짜리. 그래서 중앙여고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수심은 못 볼 수도 있긴 해요. 자, 수심은 그래도 한 번쯤은 발전반은 들어봐야 되잖아. 수심이 뭐냐면 숫자가 뭐예요? 수직. 그럼 얘는 잘 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은 중점을 이어서 만든 선이야. 근데 수심은 뭐냐면 너 여기서 A에서 맞은편 변으로 수직으로 내려. 그럼 요게 딱 봐도 수직 2등분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애들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랑 수심이랑 좀 헷갈려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로 수심을 내려. B에서 수직. 그리고 C에서도 수직으로 내려. 수직.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요 점을 우리가 바로 수심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그럼 수심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수심의 특징은 요 삼각형 있죠. A, B, 여기를 만약에 K, 뭐라고 둘까? P라고 넣어볼까? 잘 봐. A, B, P 삼각형이랑 A, P, C 삼각형이랑 B, C, P 삼각형을 더하면 결국 뭐가 나올까? 전체 삼각형 나오겠죠. 선생님 그럼 얘는 뭐 아닌가요? 얘도 요 삼각형이랑 얘도 요 삼각형이랑 얘 요 삼각형 더하면 당연히 전체 삼각형 나오겠죠. 근데 신기하게 이 모든 길이가 높이를 담당해요. 맞잖아.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결국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 곱하기 높이랑 똑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까먹으세요. 그러면 이건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잊으셔도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리고 내심에서
각이등분선 법칙, 무게중심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 요렇게로 파생돼서 총 5개를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한번 그럼 가볼게. 예를 들어서 졸면 안 돼요.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마1,2와 3,0과 6,2에서 외심의 좌표가 A, B일 때라고 했으니까 아까 외심의 성질은 뭐였죠? 그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길이는 모두 다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선생님 저는 그냥 12번 보자마자 무슨 점이었지? P점이었나? 아무것도 안 좋네. 그럼 외심의 점을 A, B라고 두면 OA 거리랑 OB 거리랑 OC 거리와 똑같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곱해도 거리니까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그러니까 점 몇 개만 찾으면 돼? 2개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랑 얘네 둘이 같다 해서 연립해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원방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전 선행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냐면 휘찬아 결국 얘가 외심이라는 건 이 세 점은 A, B, C는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갑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어떤 친구는 나 거리 구하기 귀찮아. 그럼 결국엔 저는 이 A, B가 요 A, B, C 점이 지나는 원의 뭐라고 말해도 돼? 중심이라고 말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하냐? 나 외심 성질 이거 거리 안 쓸래.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뭘 세우죠? 원방을 갑자기 세워버려요. 그래놓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원방은 A, B, C 점을 지난다잖아. 수학에서 지난다는 또 2글자로 뭐야? 대입. 그러니까 이 점에다가 이 원에다가 바로 뭐를 대입합니까? 마1,2, 3,0, 6,2 넣어서 A, B, C를 찾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를 이렇게 해도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럼 저는 무슨 선택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학교 시험은요. 요 A, B, C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겠죠. 왜? 얘처럼 이렇게 이쁜 정수로 안 줘요. 루트 포함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루트 포함되는 순간 거리 들고 할 때 어때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ABC 점이 더러우면요. 저는 그냥 요 거리보다는 원방을 이용해서 풀게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 방법으로 자 너네들은 아마 요 좌표를 풀 건데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아직 원방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자 17쪽 한번 가볼게. 삼각형의 모양. 이 삼각형. 집중하셔야 돼요. 잘 녹화되고 있겠죠? 오늘 첫 수업인데 그죠? 타이트하게 나가야지. 오늘 2교시 뭐예요? 오늘 집합 나간다고. 오늘 시험 안 봐요? 이제 안 봐요. 얘들아 우리 얘들아 학기 중에는 웬만하면 시험 없어요. 방학 전에는. 방학 들어가도 거의 수업 없어요. 여러분들 빡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진도 빼기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리 여기 저번에 상담할 때 해봤지만 월목 발전반이죠? 방학 전에 느슨하면 방학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상담했듯이 월목 발전이신 분들은 화, 수, 금, 중에 하루 나오세요. 토일이어도 너무 좋고요. 요때 무조건 하루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이제 강하게 말할 거야. 재수해요. 삼수했는데 지방대 가요. 아니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안 갔는데 잘 갈 수도 있다. 그쵸. 그럼 그 모험 한번 걸어보시든가. 아니, 왜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우리, 있잖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계약하면 어때요? 계약하면 이제 개념 수업 없어요. 맨날 문제 풀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학교 개학하고 나서 수업이 별로 없어요. 10번인가 하면 중간고사야. 여러분들 추석 때 우리 또 수업 못 하잖아. 난리 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방학 때 배운 걸로 중간고사 본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해야 돼요. 4일 중에 뭐 이틀 이상도 아니다. 하루 정도도 못 나오냐? 선생님이 추천하는 요일은 수토예요. 수토. 요 날이 제일 좋습니다. 제 입장에선. 왜냐면 내가 봐줄 수 있는 시간대가 있거든.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선생님도 수업이 있어서 클리닉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놔야 돼. 그래서 클리닉 선생님도 원래 방학 때만 쓰려다가 그냥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걔네는 항상 선생님하고 마포관에서 주 5일 했던 애들이거든. 내가 저번에 말해줬죠? 둘 다 성균관대 학생이고 둘 다 이공계 계열입니다. 걔네들이 서울여고에서 1.2랑 1.3 나온 애들이에요. 내신 등급. 9등급제에서요. 그것도. 그래서 걔네들이 서울여고에 다 탑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다 성대를 들어가는 애들이다 보니까 걔네가 저랑 3학년 1학기까지 같이 하다가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마지막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그만뒀던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주 5일, 주 3일 알아요. 그래서 요때 나와서 좀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좀 하고 걔네들 웬만하면 질문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삼각형 결정 모양으로 가볼게요. 삼각형. 근데 이 삼각형 결정 문제는 사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있죠. 뭐죠? 계산. 이제 지겨워요. 제발 계산 실수, 이제 내 앞에서 이제 계산 실수에 개자도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틀리면 개 하려다가 멈추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이제 자기 객관화 확실하게 합시다. 1학기 해봤잖아. 계산 실수 개뿔 그냥 그때 못 푼 거지 뭐. 그치? 솔직하게 말하면. 그치, 지민아?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얘들아 우리 방학 때랑 방학 전에는 타임어택 1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을 할 기간이 아니에요. 배우고 문제 풀고 응용하고 심화과정 공부하고 이럴 때지 문제 20문제 던져주고 10분 안에 풀어. 이거는 학기 중 들어가서 이제 방학 2학기 들어가서 내신 대비 때야. 그래서 우리도 사실 컨셉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 타임어택 1도 안 할 거예요. 주간 테스트만 가끔 볼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닌 이상 뭐 몇 분 안에 풀어라. 몇 분 내에 이거 풀어서 뭐 답 말해주고 뭐 엄마한테 말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진중모드 없어요. 진중모드 없어. 알았지? 제발 부탁이야. 자, 그럼 삼각형 모양은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전반 정도면 애들하고 똑같이 풀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얘처럼 예를 들어서 그 13번으로 한번 가볼게. A가 마 1, 마 3 그리고 B가 1, 2 그리고 C가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 응용, 개념 요런 아이들은 보자마자 선생님 그냥 저는 AB 거리, BC 거리, AC 거리 찾아서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얘를 다 제곱할 거예요. 왜? 결국 이 거리들을 제곱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답 중에 하나죠. 뭐 이거 답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AB가 뭐임?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네요. 근데 이렇게 구했더니 얘가 더 커.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그럼 얘 무슨 삼각형? 둔각. 선생님 이렇게 됐어요. 무슨 삼각형? 얘가 삼각형이요. 그리고 이 모든 길이가 다 같대. 그럼 뭐 나오겠어? 청삼각형. 두 변의 길이만 같대.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이등변 삼각형. 그럼 결국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푸는 방법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발전반 애들은 여기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 하나 먼저 작업을 뭐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엔 이 세 점의 기울기를 한번 먼저 구해보라고. 기울기. 왜? 기울기를 구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서로 무슨 관계? 수직관계. 그럼 벌써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AB 기울기 구해보면 AB 기울기 구해볼게. 2분의 5. 얘는 2분의 5 나와. 자, BC 기울기 찾아볼게. BC 기울기 찾아보니까 3분의 마3 마이너스 1 나와. 그 다음 AC 기울기 좀 찾아볼게. AC 기울기 찾으니까 5분의 2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 가십니까? 5분의 2 맞죠? 근데 얘들아 좀 아쉽지.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였다면 우린 벌써 얘네 둘이 기울기가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서로 수직관계라는 걸 알고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럼 최소한 밑에 보기 얘는 절대 서답형으로 안 내요. 객관식으로밖에 안 내요. 그래서 객관식 보기 1, 2, 3번, 3, 4, 5번 중에 일단 직각 안 들어간 거 다 제껴버리면 되지. 왜? 일단은 얘네들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면 직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그럼 이제 이등변이야? 아니면 그냥 직각삼각형이야?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유형 9번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요거 해야 돼. 유형 9번도 별표 치세요. 요것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형 9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유형 9번.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애들 당황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구하죠? 못 구합니다. 이거는 대학생 때밖에 못 구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대 최소를 못 구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때밖에 못 구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명제 가면 루트가 없는 두 수의 합의 최대 최소 또는 두 수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6글자 뭐? 산술, 기하, 평균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상 명제에서 배울 거지만 우리는 얘는 못 구합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대 최소값은. 왜? 선생님 얘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얘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동시에 커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은 사실상 못 구해요.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성질. 성질이라보다는 그래프. 저는 그래프로 얘를 항상 문제를 풀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유형 9번 보면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의 제곱이 있고요. 얘랑 루트 다시 한 번 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달래.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까요?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질까요? 이건 저도 몰라요. 얘는 커지는데 얘는 작아질 수도 있고요. 얘는 작아지는데 얘는 커질 수도 있어서 함부로 어느 쪽이 커야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한번 얘를 먼저 한번 좌표로 좀 한번 바꿔볼까? 요 두 점. 귀찮아. 이거 잘 보면 누구와 누구의 거리를 구한 것 같아? A, B하고 B하고 3, 마이. 그렇지. 3, 마이까지의 거리야. 근데 요걸 딱 보면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어. 얘 몇 컴마 몇이라? 몇 컴마 몇?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자고. 제가 얘를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둘게요. 얘는 C라고 두고요. 그럼 얘를 한번 좌표평면 2D에 나타내보면 자, 첫 번째 B점부터 나타내면 B점은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C는 마 3, 0이니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A점은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지 멋대로 가래요. 아무데나 긁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요 파란색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게 어떻게 됐을 때가 최소가 될까요? 라고 하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가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학원이야. 근데 중간에 편의점을 들릴 거야. 편의점은 엄청 많고 너네들이 골라서 갈 수 있어. 그럼 지금 집에 있다가 편의점 갔다 학원 가는 이 동선이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 그럼 뒤로 돌아갔다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조금 더 멀리 갔다 가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어디 있는 동선을 가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학원을 가는 길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집과 학원을 이었을 때 그 위에 어딘가 존재하는 편의점을 들리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갔다 가나 어때요? 항상 거리는 짧을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이 A점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A점은 필요가 없어요.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값 찾아달랬으니까 결국 나는 집과 학원까지의 거리가 최소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A, B 다 필요 없어. 이거 보자마자 빨리 푸는 애들은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정답이에요. 거리 구해볼까? 36 더하기 4, 16.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미친 거죠? 4죠. 루트 40 따라서 2루트 10이 가장 이 거리의 최소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 시험 이거 낼까요? 내는데요. 여기 하나 더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까? 그치. 그때 저 A점의 좌표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물론 A 좌표는 명확하게 몇 컴마 몇이다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편의점은 최소한 B와 C의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면 Y는 기울기 구해볼게. 여기서 여기 빼자. 6분의 마이너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 3, 0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의 좌표는 A,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위의 점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요것도 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요거는 설명 없이 푸는지 볼게. 혹시 17번 한 번만 풀어볼까? 17번? 이거 애들 당황하거든. 17번.
좀 당황스럽죠? 지금 개념 설명한 거랑 뭔가 달라요. 또 선행하신 분들 좀 머리 써서 풀었나? 자, 한번 가볼까? 이게 왜 17번에 좀 색다르냐면, 여러분,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XY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X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버렸어요? 2차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2차식이니까 뭔가 걔를 어떻게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아시다시피 2차식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예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까? 17번. 앞에 있는 식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 앞에 있는 거 만들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 16 더하기 1이니까 17, 땡큐.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한번 가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9 더하기 4니까 13. 오케이. 그럼 이제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멘붕 오는 게 저 원방 안 배웠는데요. 이걸 이제 원방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좋긴 좋아요. 나중에 가면 이거 원방처럼 풀어도 돼요. 왜냐면 결국엔 얘들아 잘 봐.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1 컴마 마4.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3 컴마 1을 중점으로 두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은 까먹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를 만약에 는 K라고 두고, M 값이라고 해볼게. 얘를 는 N이라고 둬볼게. 그럼 얘는 각각 뭐 같아요? 양쪽 제곱해서 루트 없애면 원방이죠. 그럼 결국 요 M 값은 바로 뭘 뜻한다? 원의 반지름인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중심이 1, 마4이면서 반지름의 사이즈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M 값으로. 얘도 중심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3, 2에서 중심을 두고 반지름이 N 값으로 모양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물어볼 거 있어. 여기 x, y나 여기 x, y나 어떤 거야?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 마음대로 1,5 넣고 여기다가는 5,4 넣으면 안 되잖아. 그 말 뜻은 이 두 원은 같은 x, y를 넣었을 때의 거리의 최소값과 달했으니까 이 두 원은 서로 무조건 어때야 돼요? 만나야 된다는 거지. 만나야 된다. 왜? 그래야지 x, y라는 공통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조금씩 커집니다. 얘도 조금씩 커져서 띵 하고 뭐가 돼버려요? 만나더라 라는 거야. 그럼 만나고 부터가 처음으로 스타트 바로 x, y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때의 최소값인데 얘들아, 결국 m 더하기 n의 최소값은 얘가 만나는 점이 생기고부터의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가장 짧을 때 찾아달라는 거니까 두 원이 바깥에서 뭐 할 때? 외접할 때가 나오더라. 왜? 나중에 가면 원방 가면 또 뭐 배우죠, 여러분?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외접선, 이런 거 배울 거니까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선생님, 요 점은 두 원이 만나는 점이고 외접할 때가 이 거리가 가장 문제에서 뭘 찾아서 최소가 될 테니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16 더하기 36, 그래서 루트면 52, 이렇게 답을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문제가 뭘 찾아달랬죠? 뭐라고? 최소, 값이네. 제곱할 필요는 없네. 그럼 얘 몇이야? 2루트? 13이라고 답을 체크하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자, 물어볼게 또. 2대 부호라면 또 여기서 또 멈추지 않겠지. 그때 또 요거 뭐 구하라고 할까? 좌표 구하라고 하겠지? 그럼 결국 요걸 x, y라고 두면 이 원방 위에 있고 요 원방 위에 있다 그래서 연립하면 또 x, y가 나오겠지. 이해 가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자, 조금만 정신 차려 주셔야 돼요. 자, 유형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 10번은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너무 쉬워서. 이게 왜 그러냐면 뭐랑 똑같냐면요. 사실은 유형 7번이랑 유형 10번은 서로 쌍둥이 문제예요. 근데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형 10번 한번 봐봐. 1번 문제 읽어봐. A점과 B점, X축 위의 점 P 됐죠?
자, 아까 유형 6번 내가 그냥 읽어볼게. 유형 7번 읽어볼게. 두 점 A, B 위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X축 위에 점 P. 지금 거리는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유형 10번도 결국 X축 위에 P점이에요. 근데 아까 유형 7번은 거리가 같다라고 나왔고 얘는 갑자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찾아달래요. 그럼 결국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아까도 유형 7번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A점 알려주고 B점 알려주고 X축 위의 점을 만약에 P점이라고 두면 K,0이라고 놨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AP 거리랑 BP 거리랑 같대요. 그 우린 감사합니다. 얘 거리 구하고 얘 거리 구해서 둘이 같다 해서 양쪽 제곱해갖고 저 K값 구한다든지 구했어요. 근데 이번에 유형 10번 같은 거는 어떻게 풀 거냐? 똑같아요. A점 알려줘요. B점 알려줘요. P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우리 얘 거리 구해요. 얘 거리 구해요. 그럼 AP 거리 구했어요. BP 거리 구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둘 다 뭐가 씌워져 있죠?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까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대 최소를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제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놈의 최소값을 지금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랑 얘는 한 끗 차이예요. 그냥 루트를 두고 풀 거냐 제곱해서 더할 거냐 요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차이점은 얘는 루트가 포함된 채로 나올 거고 얘도 루트가 포함된 채로 나올 거니까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값이 서로 같다 해서 K값을 찾을 거죠. 하지만 얘는 루트를 벗겼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 둘이 더하면 K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2차식, 그치? K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놓고 이놈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건 갑자기 1학기 범위죠. K에 관한 2차식에서 최소값 구하려면 이 K를 무슨 식으로 고친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바로 2차 함수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도 안 내요. 학교 시험은 또 무슨 문제를 내냐면 여기에 살짝 꼬아서 내요. 여러분, 결국 얘가 K에 관한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이걸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겠죠? 뭐 이렇게 바꿨다고 칠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겼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최소값을 꼭지점에서 갖는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위험하죠. 왜? 문제에서 뭘 안 줬기 때문에? 범위. 물론 아무런 특징이 없으면 모든 실수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으니까 모든 X값에 대해서니까 진짜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 그 P점은 예를 들어서 요 K값은 양수야. K값은 음수야. K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라고 주면 1학년 때 시험 범위인 2차 함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니까 꼭지점을 품고 있으면 꼭지점이 최소값, 꼭지점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결정짓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면 끝나요. 19번에 2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돼요? 19번에 2번, 밑에 19번에 2번만 한번 시작. 구 19번에 2번만요. 아이고 덥다. 여긴 진짜 덥다. 에어컨을 틀어도 덥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라면 이렇게 풀겠어요. 자, P점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P점은 저는 X, Y라고 둘게요. 자, 시작할게. AP 더하기 PB니까 자, 루트는 저 다 없앨게요.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P X-5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X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 나오겠네. 혹시 조건에 있어요 또? 없죠?
그런 말 없죠? 자, 그럼 가볼게. 자, 일단 지금 당장은 얘는 2차식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얘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될 거야. 그런 건 없고, 일단 전개밖에 답이 없어요.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8x,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y. 자, 숫자 계산 잘합시다. 16 더하기 9, 25, 25 더하기 25, 50, 50 더하기 4니까 54의 지금 최소값을 찾아달래. 근데 얘는 최소값뿐만 아니라 그 최소가 될 때 그 좌표도 찾아달래. 그럼 우린 갑자기 선생님 얘는 결국 xy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도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게. x 2, 9, 18 마이너스 3의 제곱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2로 묶으면서 와, 여기가 조금 더럽다. 어디 제곱 완전 제곱 만들 때 미안 뭘로 묶어버리고 바로 해버렸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더하기 여기 숫자가 더럽지. 앞에 거 따라가야지 뭐. 2분의 5의 제곱. 자, 사실은 이제 이 뒤에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 구할래. 너무 답이 더러워서. 그럼 결국엔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들아, 왜 물어볼게. 왜 얘가 최소예요? 그냥 저게 0이 제곱이 0,0 그치. 나중에 명제에서 부정방정식 가면 똑같이 배우거든요. 부정방정식 가면 2차식 던져주고 최소값 구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판단하냐. x에 뭔가를 넣었어. 2분의 9를 뺐어. 얘는 당연히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이에요. 근데 걔를 제곱하는 순간 뭐가 돼요? 0 아니면 양수. 얘도 0 아니면 양수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 2 곱하고 거기다 2 곱해도 뭐예요? 0 아니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아니면 양수니까 최소값이 되려면 얘가 뭐 될 때? 0 될 때 얘가 가장 작겠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0 되는 값 x는 2분의 9, 얘가 0 되는 값 y는 2분의 5일 때가 최소값이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랬지? 좌표. 그럼 얘만 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21번 시작. 자, 끝.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지금이면 끝나냐면 사실은 아니야, 더 해도 되는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이 작업부터 먼저 한 친구가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서운하다고 했잖아. 이거 설마 5p제곱, ap제곱, bp제곱을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려고 했던 친구는 좀 너무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혹시 OAB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를 혹시 봤니? 직각삼. 얘는 사실 너무 좌표도 이쁘지. 0,0, 3,0, 0,6이면 얘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0,0, 그 다음에 0,6이었나? 0,6. 그 다음에 3,0이면 또 여기 이뻐, 이렇게.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에서 P점을 딱 하나 잡았대. 그랬더니 그 거리로부터 거리가 다 합이 최소가 될 때. 그럼 얘들아, 잘 봐. P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이 거리들의 합이 다 어떻겠어? 좀 더 클 거야.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와야 가장 짧아질까라고 하면 일단 이 삼각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을 것 같아. 그치? 그건 이해가 가. 근데 삼각형 그래 가까워졌다 칠게요. 근데 도대체 이제 어디에 가까워져야 이 거리들의 이 노란색 거리들의 합이 가장 짧냐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직각이든 아니든 똑같아. 요 점을 하나 잡았어. 이걸 P라고 둘게. 그래 놓고 이 노란색 길이들의 합이 가장 짧을 때 찾아달래. 근데 아시다시피요, 잘 봐. 얘가 A로 가까워지면 BC가 길어지고 A가 짧아져.
반대로 얘가 B로 가까워지면 AP랑 PC가 멀어지고 BP가 짧아져. 이 점이 C로 가까워지면 BC는 가깝겠지만 AP랑 BP가 더 멀어져. 그럼 결국엔 이 거리가 적절하게 가장 최소가 된다라는 건 AP, BP, CP의 뭐랑 똑같죠? 평균이랑 똑같은 거야. 맞잖아. 평균일 때가 가장 가까운 거지. 그럼 결국 이 AP 거리와 BP 거리와 PC의 평균이 바로 어디냐? 바로 무게중심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P점은 바로 즉 AP와 BP와 CP 거리의 최소값은 결국 AP, BP, CP 거리의 평균과 똑같고 이 AP, BP, PC의 평균을 뜻하는 게 바로 어디냐? 바로 이 P점이 무게중심과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이게 직각이든 예각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이 P점은 무게중심에 와 있을 때가 가장 거리가 어떻다? 짧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 그냥 구하면 답이에요.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모든 점의 평균이잖아.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모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몇 컴마? 1,2. 정답이 1,2예요. 그럼 결국 1,2로부터 그치? 어디까지 거리 구하면 돼? 한 점까지만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1,2와 원점까지 거리 너무 이쁘잖아. 루트 5. 맞잖아요. 루트 5를 제곱하면 5. 그게 총 몇 개? 3개 아닙니까? 그래서 3개의 합을 구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답은 뭐가 있어? 있잖아. 10? 아니지. 1,2라 잠깐만. 그 좌표까지 아니지. 거리래. 미안. 여기가 1,2라는 거지. 근데 이 거리가 같은 건 아니지. 다 따로따로 구해야지, 전부 다. 요 거리가 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루트 5랑 또 뭐 나오니, 지민아? 뭐라고? 그래?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 너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구나.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구해서 풀어도 결국에는 무게중심이 나온다라는 거 똑같이 찾으셔도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1번까지 하면은 너네들 지치겠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